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딱 막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막장이라는 말은 탄광에서 제일 깊숙한 데 들어가는데, 원래 그런 막장에서 일하는 간부들은 인생에서 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그 막장에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이 막장이라는 표현이 갈 때까지 간 그런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엉망인 상태를 막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정치를 갖다가 대마디로 이야기하면 막장 정치라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범죄자들이 또 권력이 이 막장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막장 정치를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요, 이 정치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막장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혁명 20일이라는 당을 3년 넘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당원 숫자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불과 한 1000여 명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 한국 정치에서 국민들이 도박의 가능성처럼 정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갬블러들, 도박사들이 이 석류를 가지고 도박을 하듯이 한국 국민들은 석류를 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하는 작은 이 집단들을 키워서 그 정파가 커져 가지고 집권을 하도록 미는 이런 형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큰 두 가지 이 패거리, 막장 정치 패거리 둘 중에 하나를 줄을 서 가지고 편을 갈라서 그걸 갖다가 응원하면서 이 박수를 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게 그야말로 거의 발바닥이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시대의 검투사 경기를 열어가지고 그 검투사들끼리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도록 만들어서 박수 치면서 지켜본다고, 혹은 또 이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는 그런 경기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 국민들을 우중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우리가 영화에 보면 항상 이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이 검투사들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황제가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로마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냥 놔놓으면 뭔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 충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현실에 불만을 갖게 될까봐 대중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점령지마다 콜로세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만든 콜로세움이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날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튀니지에도 시리아에도 로마의 모든 점령지에 다 콜로세움이 있었어요. 스페인에도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대중들을 갖다가 이 서커스, 로마의 노예가 아닌 시민들은 빵 배급을 받았습니다. 서커스하고 빵으로 그야말로 배부르고 또 즐기면서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한국 정치가 정치인 스스로가 검투사 경기장에 나가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여야 간에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콜로세움에서 싸우고 있는 검투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막장 정치를 정치인들이 투사가 되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추미애 투사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투사, 양문석 투사 엄청 키우잖아요. 그래서 콜로세움 뒤에 보면 검투사들이 훈련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살찌라고 미겨주고. 자, 여당도 친윤 투사들, 이철규 투사부터 장제원 투사, 권성동 투사를 키우고 있죠. 근데 이번에 검투사 싸움에서 막장 정치의 이 검투사 경기에서 이재명하고 조국이 지휘하는 검투사단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윤보고 항복하라. 그래서 콜로세움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라. 그게 영수회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진보라고, 진보 좌파라고,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서 편을 들고 있는, 맹목적으로 편을 들고 조금 더 자기 생각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 우중들은요. 이건 우중이라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대중을 우중이라고 하지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 정치의 가장 타락한 형태가 우중 정치라는 거예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동굴이라는 표현을 썼죠. 동굴의 비유를 썼죠. 동굴 속에서 바라보면 그야말로 자기가 살아왔던 수준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검투사 경기 같은 막장 정치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은요, 한국 사람들의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동굴 밖으로 나와서 밝은 세상을 봐야 결국은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자, 우리 한국에는 사람들을 다 의식의 세계에서 동굴 속에 가둬버립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불만들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대중을 갖다가 동굴 속으로 가다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보다 윤석열의 죄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지금 이번에 좌파 지지층을 찍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진리가 없는데 졌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선거다라는 이 우파 지지층의 이 시대착오적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니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황교안 집회를 한다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가 찬 거죠. 한 나라의 총리를 하고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부분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동굴? 의식 세계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수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 수준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객관적인 지식을 많이 쌓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책을 안 봐요. 60%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무식해요. 지식은 다 어디서 쌓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합니다. 뉴스 검색하고 얄팍한 블로그 카페 글 검색해서 그것이 지식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회적 인식에서 변화를 하려면 저항을 풀고 객관적으로 이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대학 교수고 연구소 연구원이고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식 수준이 발바닥이에요. 텔레비 나와서요, 평론하는 사람들,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수준을 안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인텔리라고 할 만한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한국 사회 인텔리라면 홍세아 씨나 소설가 김훈 씨나, 그래서 좌우를 떠나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가 어느 보수나 진보에 몸을 담고 있고 자기 의식이 보수가 지배하고 진보가 지배하더라도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근데 그런 지식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식이 천박이 넘치는 채 그걸 갖다가 자기 주장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저녁에 식당이나 술집에 한 가보세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고, 젊은 애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전부 엄청 똑똑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수준이 점점 천박해지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1인 1표라고 해서 한 표를 찍게 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얇은 입장에서 정치를 논합니다. 그러면서 몰려다니면서 패를 갈라서 표를 찍습니다. 결국 이런 선택이 열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래서 검투사 수준밖에 안 되는 정치인들이 나서서요, 집권해서, 그리고 장차관을 맡아 용산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나라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뻔한 답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목격하잖아요. 자, 그건 다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이 한국의 검투사 경기 같은 막장 정치, 그리고 편을 갈라 열광하는 우중들, 이 속에서 대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할 수 있는 인성을 상실해버렸다.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가면 갈수록 점점 지옥으로 가고 경제는 붕괴될 거예요.
유일하게 희망은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서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자각이 올 수 있다는,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계몽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가 깨우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